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학과 주원 피우미입니다. 저는 생명과학과 현직 피움입니다. 지금부터 피움 등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무위키의 생명과학과부터 쳐볼게요.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생물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에는 주로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나 대학에 따라서는 바이오 분야의 학과들만 따로 모아놓은 단과대학에 소속돼 있기도 하다. 네, 맞습니다. 저희 학과는 1948년 부산대학교 개교와 함께 만들어진 학과로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분자와 같은 미시적인 영역에서부터 생태와 같은 거시적인 영역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즉 생명 현상에 대해 폭넓게 배우는 융합적 전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번 역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생물학과가 소위 발전적 해체를 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생물학과를 동물학과, 식물학과, 미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등으로 해체하는 유행이 일어났다. 아직도 몇몇 대학에는 이때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미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등이 생명과학과는 별개의 학과로서 존재하고 있다. 네, 저희 대학도 통합되지 않고 생명과학과, 미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 학과가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1, 2학년 때까지 기초 과목들이 거의 동일한데 3학년 때부터 그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생명과학과는요, 세포, 분자부터 동물, 식물, 생태까지 폭넓게 다루고요. 미생물학과는 좀 더 미생물에 포커스를 두고 세균, 바이러스, 항생제, 백신 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생물학과는 DNA, 유전자 발현, 단백질 조절과 같은 분자 메커니즘 중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 특성화와 전공 전체성을 위해서 분리 운영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번 학업 진로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교육과정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3학년 1학기를 끝낸 상태여서 그런지 제가 수강한 과목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먼저 1학년 과목부터 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은 미적분까지 완료를 해놓고 생명과학은 1, 2 완료를 하고 화학 1, 화학 2를 배우고 진학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1학년 과목은 딱히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과가 생명과학과이기 때문에 생명과학은 나름대로 좀 깊게 배우고 오는 것이 좋고 화학도 중요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배우고 오는 것이 대학 진학 후 공부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률과 통계와 물리학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진학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굉장히 큰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워낙 잘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수업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집중도 잘 하시고 그리고 필기 열심히 하시고 복습하시고 이해한 상태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2학년부터는 몇 과목의 전공을 원어 수업으로 듣기도 하고요. 원어 수업이 아니더라도 수업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영어 공부를 좀 해놓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취업 진로 부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한 2000년대에는 삼성, SK, CJ, 롯데, LG 등 주요 대기업 집단의 바이오 분야 투자 확대 및 신규 진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네, 그렇죠. 진로는 대학원 진학 후 대학 교수 및 연구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고요. 교직 이수를 하게 된다면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R&D, 그리고 제약, 환경 분야에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명과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 간호대학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성비도 얘기해 볼게요. 실제로 전공 알림 나가면 꼭 듣는 질문이 간호학과 남학생 맞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전통적인 여초학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과거보다는 남자가 늘어나서 지금은 성비상 교육대학교 바로 아래급 정도의 남자 비율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해가 갈수록 남자 인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1학년이 아마 1대 3.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네, 정말 많네요. 감사합니다. 네. 교육과정은 저희가 만든 교육과정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호대학이 되게 특이한 게 1학년 때 보통 전공 과목이 거의 없어요. 한 학기에 한 2개 정도? 나머지가 다 교양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교양을 좀 몰아듣고 1학년 때 교양을 거의 끝내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이 올 전공이거든요. 싹 다 전공인데 그래서 1학년 때 다들 많이 놀아야 됩니다. 주원 피우미도 많이 놀았나요? 아, 굉장히 놀았죠. 네, 같이 놀았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이랑 한번 엮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2학년부터 비교적 수월했던 교양 과목은 사라지고 전공이 시작된다. 또 간호학과 행사 중 중요한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2학년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학년 때 연습시키는 것이 많고 근데 저희 학교는 3학년 때예요. 또한 3학년부터 병원 실습을 나가므로 거의 바쁘게 지내다 보면 1년이 통째로 날아가는 게 다반사다. 3학년은 부산대학교 간호학과는 1학기로 치면 3, 4월에 이론 수업을 몰아서 하고요. 5, 6월 달에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4학년도 비슷하게 커리큘럼이 유지가 되는데요. 이제 3학년 1년 한번 해봤다 보니까 그나마 쉽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때 국가시험이 걸려있고 무엇보다 취업이 결정되는 시기라 정신적 중압감은 제일 높다고 합니다. 복수전공, 부전공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4년 내에 다른 학과 복수전공, 부전공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는 거의 전무하고 가끔 복전을 원한다는 학생들도 거의 100% 생각으로만 끝낸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부산대학교에는 복수전공이랑 부전공 그리고 마이크로 디그리까지 있는데요. 선배들 중에서도 마이크로 디그리까지 하는 경우는 저도 봤고요. 그리고 융합전공이라고 해서 다른 학과랑 함께 하는 전공이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CRC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백과에 올라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뽑아주세요. 네. 생명과학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암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고2인데 생기부를 1학년은 간호고 2학년은 생명과학과로 썼는데 암을 연구하려면 생명공학과가 유리한가요? 생명과학과는 암을 연구하는 진로를 가지기는 힘든가요? 생명과학과는 동식물을 중심으로 본다는 주변의 후기가 많아서 질문합니다. 라고 합니다.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도 암 연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암생물학, 면역학, 줄기세포학 등의 과목들이 이미 개설되어 있기도 하고 연구실도 저희 학과가 총 10개의 연구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혈액암, 점막면역학, 그리고 줄기세포 재생과 같은 연구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암 연구에 있어서 불리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서 저희 학과가 동식물만 배운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과는 동식물만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양한 학문을 융합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암 연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호학과의 재수나 삼수생 맞나요? 성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재수를 했고요. 성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대 3.8 정도입니다.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과학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팀플 조별과제 맞나요? 완전 아싸 성격인데 다른 사람이랑 협동하는 거 많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일반 전공 과목과 같은 경우에는 팀플 조별과제가 거의 없는데요. 근데 저희 학과는 실험 수업이 존재합니다. 1학년 때부터 일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고급 생명과학 실험과 같은 과목에서는 조별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연구에서 팀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학부생 수준에서 함께 실험을 하는 방법을 미리 학습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는 실험 과목을 들으면서 실험 때 사용하면 좋을 팁들도 공유받기도 하고, 그리고 실험 결과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오차를 만들어냈을까 서로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면서 좀 많이 성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실험에 집중하여야 하니까 실험 진행 과정에서는 사적인 대화를 할 시간이 거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아싸 성격이셔도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간호학과 정시에 합격한 예비 새내기입니다. 기숙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양산캠과 장전캠 중 둘 중 어느 캠퍼스에 신청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학년은 전공 필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장전캠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글도 있고 2, 3학년도부터는 4년 내내 양산캠이라는 글도 있고 어떤 기숙사를 신청하는 게 통합 면에서 좋을까요? 일단 제가 만약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집이 좀 멀고 하다면 저는 장정 캠퍼스에 있을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교양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양 수업의 비중이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정 캠에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할게요. 간호학과도 해외파견 프로그램, 교환학생 등 지원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지원 가능합니다. 외국 대학 측에서 메디컬 일부학과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는 학교가 종종 있는데 그런 학교 빼고는 다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다만 간호학과는 시간표가 짜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1년은 휴학을 하고 교환학생을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이런 걸 되게 장려하는 분위기라서 실제로 저희 학과 맞춤형 국외 파견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과학과 질문입니다. 생명과학과는 개인 발표가 맞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현재 3학년 1학기까지 끝낸 상태인데요. 제가 교양에서 발표를 했으면 했지 생명과학과에서는 발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생명과학과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전통적인 행사인 학술제에서 발표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학술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학술제는 생명과학과에서 크게 여는 행사 중 하나로 학부생이 관심 있는 연구실을 직접 컨택하여서 주제를 정하고 학부생 수준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을 진행해 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논문을 직접 써보기도 하고 글을 바탕으로 하여서 11월 달에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한층 지식적으로 더 성장을 할 수도 있고요. 연구원 역량을 직접 경험해 본다는 점이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간호대학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았는데요. 저희의 피움 등판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